왜 올리브유일까? 여러분, 요즘 건강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예요. 마트에 가도, 인터넷 쇼핑을 해도, 유튜브를 켜도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 쏟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드시고, 어떤 분들은 샐러드에만 넣는 게 아니라 밥에도 국에도 넣어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올리브유일까? 다른 기름도 많은데 왜 올리브유가 이렇게 특별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왜 좋은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이 적이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름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름 살찌는 원인, 콜레스테롤 덩어리, 심장병의 주범. 이런 인식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식탁에서는 기름을 줄이고 무조건 기름기 없는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삼겹살은 기름 빼고 먹고 국에 뜨는 기름은 수저로 걷어내고 기름진 음식은 건강의 적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쌓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름도 다 같은 기름이 아니다. 나쁜 기름이 있는 반면 오히려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기름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여기서 중요한 게 지방의 종류입니다. 포화지방 주로 고기 기름, 버터, 치즈 등에 많습니다. 많이 먹으면 혈관에 기름이 끼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과자, 튀김에 많습니다. 몸에 거의 필요가 없고 심장병 위험을 확 높입니다. 불포화지방 견과류, 생선,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에 풍부합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나쁜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은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리브유는 바로 이 좋은 지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알려준 사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식단이에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 사람들은 빵, 채소, 과일,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리에 올리브유를 기본 기름으로 쓰죠.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암 같은 질환 발병률이 낮습니다. 평균 수명도 길고 노년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이 식단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즉,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지중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핵심 비밀인 거죠. 왜 요즘 더 주목받을까요? 셀럽 효과. 유명 배우, 헐리우드 스타들이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과 젊음의 비밀이라는 이미지가 퍼졌습니다. 또 다이어트 열풍. 올리브유가 포만감을 주고 변비를 줄여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죠.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올리브유 같은 천연 기름이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올리브유의 장점에 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 지킴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세포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이 세포를 늙게 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소화 촉진. 위와 장을 부드럽게 해 소화를 돕고 변비 해소시켜줍니다. 피부 노화 예방. 비타민 E가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올리브유의 좋은 사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땡땡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아침마다 커피와 빵으로만 식사를 때우다 보니 늘 더부룩하고 점심에는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에서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보고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엔 속이 느끼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변비가 사라지고 점심 폭식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하루가 훨씬 가볍고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단순히 기름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좋은 지방이고 지중해 사람들의 장수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올리브유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어떤 건 약이 되고 어떤 건 독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올리브유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올리브유를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올리브유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올리브유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겉보기엔 다 똑같이 초록빛 병에 담겨 있고 라벨에도 올리브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좋은 기름도 있고 몸을 망칠 수 있는 나쁜 기름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들면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며 매일 한 숟갈씩 먹는 게 오히려 혈관을 더 막고 세포를 더 늙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잘못된 올리브유가 위험할까? 첫 번째는 산패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는 햇빛, 산소, 열에 약합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리죠. 상한 기름은 산패라고 부르는데 이때 생기는 독성 물질은 몸속 세포를 공격합니다. 쉽게 말해 좋은 기름이 독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제 과정의 문제입니다. 값싼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불순물을 없애고 오래 보관하기 쉽게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비타민 폴리페놀량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결국 영양 없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혼합 유가짜 제품 문제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써놓고 사실은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를 섞은 경우, 또는 질 낮은 올리브유의 향을 첨가해 고급 제품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마시는 올리브유가 사실은 이미 산패된 기름이라면 어떨까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먹은 기름이 오히려 혈관 벽을 상하게 만들고 세포를 녹슬게 하는 겁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약이 되지만 나쁜 올리브유는 조용히 독이 되어 몸을 갉아먹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면 좋은 올리브유와 나쁜 올리브유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제품을 고르면 안 되는지 알면 여러분은 절대 나쁜 기름에 속지 않게 됩니다. 나쁜 올리브유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플라스틱 병. 올리브유는 빛에 약합니다. 투명 병에 담겨 있으면 이미 산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진한색 유리병이나 철캔을 고르세요. 두 번째,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긴 2년 이상 보관 가능 같은 문구는 대부분 정제유입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개봉 후 36개월 안에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맛과 향이 밋밋함. 좋은 올리브유는 풀향, 과일향, 약간의 매운맛이 있습니다. 나쁜 제품은 그냥 기름 맛만 납니다. 네 번째, 너무 싼 가격. 올리브유는 생산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지나치게 싸다면 대부분 질 낮은 기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로 저렴한 올리브유의 함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박땡땡님. 마트에서 500ml에 5,000원짜리 올리브유를 사서 매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혈압은 그대로, 소화도 더부룩하고 피부도 칙칙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제품은 정제유였고 실제로는 향만 첨가된 혼합유였습니다. 올바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자. 속이 한결 편해지고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고르면 그냥 나쁜 기름에 불과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나쁜 올리브유의 특징으로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 지나치게 긴 유통기한, 밋밋한 맛과 향, 터무니없이 싼 가격. 이제부터는 반대로 좋은 올리브유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올리브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중에서도 진짜가 있다. 앞에서 나쁜 올리브유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리브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리브유는 모두 똑같이 녹색 기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등급이 있고 제조 방식이 있고 보관 상태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 몸에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좋은 올리브유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올리브 열매를 화학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짜낸 것.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만 엑스트라 버진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올리브 착즙 주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콜드 프레스. 올리브를 짜낼 때 열을 가하지 않고 27 이하에서 압착합니다. 열을 가하면 기름은 더 나오지만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콜드프레스 올리브유는 향이 진하고 목이 살짝 칼칼할 수 있습니다. 이 칼칼함은 바로 좋은 성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용기. 진한 색의 유리병이나 철 캔이어야 빛과 산소를 막아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병에 담긴 올리브유는 애초에 품질이 낮을 확률이 큽니다. 네 번째, 라벨 정보. 좋은 제품일수록 생산지, 수확연도, 품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에 빈티지가 있듯 올리브유에도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 올레산은 올리브유 지방의 7080% 차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입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치워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비유를 하면 혈관을 도로라고 하면 올레산은 청소차처럼 쓰레기를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은 올리브유의 보물 같은 성분입니다. 활성산소 세포를 늙게 하는 물질을 없애 세포를 보호합니다. 항염 효과도 있어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비유를 하면 녹슬기 시작한 철에 방청제를 뿌려서 더 이상 녹슬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세포 노화 방지를 해줍니다. 스쿠알렌은 올리브유 특유의 성분으로 피부 보습, 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좋은 올리브유 섭취 시 몸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 안정. 혈관이 이완되어 압력이 낮아집니다. 매일 23스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57mmHg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혈액을 맑게 해 혈전 피떡을 막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소화 촉진. 위와 장을 부드럽게 코팅합니다. 음식물이 매끄럽게 내려가도록 돕고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뇌 건강.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다섯 번째, 피부 노화 방지. 세포 손상을 막아 피부 탄력 유지하고 비타민 E 덕분에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로 올리브유의 효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땡땡 씨 50세. 혈압이 늘 150 이상이었고 병원에서 약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기 싫어 생활 습관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이 칼칼했지만 이게 좋은 성분 때문이구나 하고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 혈압이 14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도 잘 관리되고 있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박땡땡님 60세.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도 심했으며 피부도 늘 건조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올리브유를 시작했습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드레싱으로 넣고 아침에는 티스푼으로 한 숟갈씩 섭취했습니다. 한 달 후 변비가 사라지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3달 후에는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혈관을 지키고 세포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천연약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엑스트라 버진, 콜드프레스, 진한 색병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기억하시면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화제가 되는 올리브유 레몬즙 공복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을 같이 먹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 관련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먹으라는 방법이 자주 나옵니다. 단순히 올리브유만 먹는 것보다 레몬즙을 더해 마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람들마다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위에 부담은 안 될까? 지금부터 바로 이 부분을 깊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 각각의 역할과 두 가지가 만났을 때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올리브유와 레몬즙일까? 올리브유의 장점.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청소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세포를 보호합니다. 위와 장을 코팅해 소화를 돕습니다. 레몬즙의 장점.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합니다. 구연산이 소화를 촉진하고 간 해독을 돕고 담즙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레몬즙은 서로의 단점 보완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느끼할 수 있는데 레몬의 산미가 그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레몬즙은 산성이라 속 쓰릴 수 있는데 올리브유가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만나면 단점은 줄고 장점은 배가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 위에 음식이 없는 상태라 흡수가 빠릅니다. 위에서의 역할은 올리브유가 위벽을 코팅해 위산 자극을 줄이고 레몬즙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 준비를 시킵니다. 간과 담낭 반응은 레몬즙 속 구연산이 간을 자극해 담즙이 잘 나오게 하고 올리브유가 담낭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출을 돕습니다. 장에서의 효과는 올리브유가 장을 윤활해 음식물이 매끄럽게 내려가고 변이 부드럽게 배출됩니다. 혈액 속 변화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비타민C가 혈관 벽을 강화합니다. 세부적인 건강 효과로는 첫 번째, 소화기 건강. 변비 개선 기름이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속 더부룩함 완화 레몬즙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 음식 소화가 빨라집니다. 위벽 보호 위험이 심하지 않다면 올리브유가 위벽을 코팅해 산성 자극을 완화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위와 장이 매끄럽게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간 해독 효과.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레몬즙의 구연산이 간에 신호를 보내 담즙을 분비하게 합니다. 올리브유는 담즙 배출을 도와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간에 쌓이는 독소가 줄고 간세포가 회복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간은 공장, 레몬즙은 스위치, 올리브유는 기름칠. 셋이 합쳐져 공장이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세 번째, 혈관 심장 건강. 올레산이 혈액 속 나쁜 기름기를 줄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혈관 벽을 단단히 합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 앤드 항산화 효과. 레몬의 비타민C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세포 손상을 막는 최강 조합. 몸속에 생기는 녹산화를 막아 세포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감기나 잦은 피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피부와 노화 방지. 레몬즙은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 강화하고 올리브유는 비타민E와 스쿠알렌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속부터 채워지는 보습력 덕분에 피부가 맑고 생기 있어집니다. 매일 아침 이 한 잔을 마시면 피부가 속부터 물을 마신 듯 촉촉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내 몸의 하루 흐름으로 본 몸의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공복에 올리브유 레몬즙 한 잔 섭취하면 10분 뒤 위벽이 코팅되고 위액 분비 시작하고 속이 상쾌해집니다. 30분 뒤 간에서 담즙이 분비되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침 식사 시 음식이 위장을 지나갈 때 윤활유 역할하고 소화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오전 내내 상쾌함과 에너지, 피로가 덜하고 오후에는 변이 부드럽게 배출되어 장이 편안합니다. 실제 사례로 올리브유와 레몬즙의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땡땡님 42세.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속이 아프고 안 먹으면 며칠씩 못 가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방법을 보고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스푼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 마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배변이 수월해졌고 2달 뒤엔 변비약을 거의 끊었습니다. 배가 편해지니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박땡땡 어르신 61세.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술을 줄였지만 피로감은 여전했습니다. 아들이 추천해 아침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드셨습니다. 3달 뒤 간 수치가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어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올리브유는 하루 23스푼 이내, 레몬즙은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물에 희석하거나 빨대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 위험이 심한 분은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여러분, 올리브유와 레몬즙 각각만 먹어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건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아침 공복 한 잔으로 소화가 편안해지고 간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단,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습관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몇 가지 더 들려드리고 오늘 전체 내용을 핵심만 모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땡땡님 55세, 주부. 갱년기를 지나면서 살이 쉽게 붓고 혈압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권했지만 약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아침 공복 올리브유 레몬즙. 매일 아침 작은 컵에 올리브유 한 스푼과 레몬즙 반 스푼을 섞어 물에 희석해 마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예전처럼 했지만 단 하나 이 습관만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조금 느끼했지만 일주일 지나면서 몸이 적응했습니다. 한 달 후 체중이 2kg 줄었고 3달 후 혈압이 145에서 135로 안정됐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다니 신기하다며 생활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땡땡 어르신 72세.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잦았으며 피부도 푸석했습니다. 늘 약에 의존하다 보니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권유로 아침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왕 하는 거 3개월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주 후 변비가 사라지고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었고 3달 후에는 피부가 맑아지고 촉촉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리브유의 인기 이유로는 지중해 식단의 중심,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 심장, 혈관, 소화기, 피부까지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잘못된 올리브유의 위험성으로는 산패된 기름은 세포를 늙게 하고 혈관을 해치고 정제유, 혼합유, 투명 플라스틱병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좋은 올리브유의 조건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콜드프레스, 진한색 유리병 또는 철캔 포장, 풀향과 향 쌉싸름한 맛과 매운 목넘김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좋은 올리브유 섭취 시 변화로는 혈압 안정, 심혈관 건강 개선, 소화 촉진, 변비 해소, 뇌 건강 보호, 치매 예방,
피부 보습과 노화 방지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레몬즙 시너지 효과로는 소화 촉진과 위장 부담 완화, 간 해독 및 담즙 분비 촉진, 혈관 강화와 혈액 정화, 면역력 상승, 항산화 효과 극대화, 피부 속부터 촉촉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한 스푼의 습관,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이 3개월 뒤 여러분의 혈압을 바꾸고 6개월 뒤 여러분의 간을 바꾸고 1년 뒤 여러분의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